안녕하세요. 저는 트위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저스케어의 한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짧아서요.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소셜 커머스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시작을 소셜 그룹 바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고요. 이거는 소셜 커머스 업체나 소셜 커머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다 보셨을 법한 자료인데요. 처음에 1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메카타라는 사이트가 사실상 월마트한테 밀려가지고 처절하게 실패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그룹폰이 지역 업체, 지역의 서비스 업체라는 상품을 들고 나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거는 그룹폰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지역업체 97%가 다시 하겠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의 96%가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그룹폰을 추천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소셜 그룹 바잉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보면 퍼센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매경 이코노미에도 나왔듯이 다시는 안 한다라는 업주도 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아까 저 앞에서 발표하신 분이 뭐 그런 얘기 하신 거 제가 그렇게 생각 들었는데 영세한 업체라 믿을 수 없다. 예,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룹폰이 자기들을 세일즈하기 위해서 준 자료였으니까요. 한국 시장도 실제로 저런지는 아마 시장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달 그 세 번째로 한국에서도 이제 위폰이라는 업체가 사실은 시작은 제일 먼저 했고,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원이 지금 한국에서는 1위 사업자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 뭐 길준이라는 업체도 있고, 쿠폰, 뭐 키위 뭐 이런 업체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도 이제 좀 웜업을 하려고 대충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런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제가 장표를 넣었고요. 저희 트위폰이 하고 싶은 것은 어느 업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소셜 커머스를 하는 업체들은 로컬 파트너라는 게 이제 어떤 레스토랑이나 뷰티샵이나 이런 데가 될 거고, 저희 같은 중개 사업자가 있을 거고, 고객이 있을 건데요. 뭐 최근에 저도 이제 자꾸 요즘에 언론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언론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쿠팡 대표가 아마 인터뷰하신 것 같은데, 소셜은 없고 커머스만 있다. 뭐 거기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다른 소셜 커머스 사업자들도 많이 동감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뭐 매시브한 메시지를 주거나 매스한 광고를 하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는 어쨌건 이 사람들 간에 이런 정보가 잘 흐르는 장치를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트위폰에는 입소문 랭킹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개인에게 부여된 URL을 이렇게 퍼뜨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URL을 통해서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찾는가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리워드를 해드려요. 1등부터 5등까지 매일매일. 뭐 1등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 올라가게 되면 많이 팔리니까요. 그러면 1등은 좀 많이 가져가세요. 뭐 한 2, 30만 원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부럽습니다. 제가 보면 옆에서. 예, 그래서 이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는 좀 이거를, 이 소셜 커머스를 소셜하게 가는 첫 번째 단추로 생각하고 입소문 랭킹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지금 붙여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뭐 간단하게 시장과 저희 서비스에 대한 가장 큰 특징 같은 걸 말씀드린 거고, 여기 이제 오늘 오시는 분이 사실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은 몰라서 무슨 얘기를 와서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는 소셜 커머스 시장, 그다음에 뭐 언론이 됐건 아니면 외부에서 보기에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희가 보는 이 뭐 소셜 커머스, 뭐 소셜 쇼핑, 소셜 그룹바잉, 뭐 이 시장은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사업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커버리지를 잘 확장하고 있는 사업자가 보면 팀원이 제일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샵이라는 데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아까
저 앞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영세 업체가 볼 때 지역 확장을 할 때의 문제가 뭐냐, 왜 우리는 지역 확장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반문을 이렇게 해보거든요. 어느 시점에 지역 확장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서울은 인구가 1000만에 경기도를 포함하면 2000만이 되고 한국 시장의 반이다. 부산은 뭐 인구가 400만이 넘고 뭐 울산 이렇게 포함하면 또 이만한 시장이 있다. 시장이 있으니까 가자. 뭐 이런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저는 분당에 살지만 서울 사람이라고 치고요. 서울에 사는데도 서울의 좋은 가게를 좋은 방식으로 정말 잘 알려주고 있느냐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약간 먼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 확장을 저희뿐 아니라 모든 업체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확장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다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한다는 건 결국은 뭐 굉장히 이 밀도 있게 서비스하기는 어려워진다는 뜻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역을 확장해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밀도 있게 서비스를 잘할 거냐, 그 답을 찾는 업체가 지역 확장에 있어서는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팀원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초기에는 아마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용 후기나 이렇게 반응을 보면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위 사업자는 지역에 대한 커버리지를 넓혀가는 사업자가 매출이라는 측면이나 뭐 서브스크라이버나 이런 측면에서 1위 사업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에버랜드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에버랜드 티켓도 많이 파시고 이제 빅딜을 하는 사업자가 생겼죠. 처음은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본인들이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케팅 비용을 지금까지 10억을 썼다. 소비자에게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업체가 이제 지향하는 바를 저는 모르니까. 근데 이런 류의 사업자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빅딜을 가져오는 전국 특정한 지역의 특정 업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프랜차이즈를 소개하고 이런 업장들이 생기는 그 서비스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유저스케어, 그러니까 트위폰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말자. 우리는 그건 지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이따가 또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빅딜을 한번 하고 나서 계속 빅딜을 하면 그 사업자는 그냥 그런 사업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팔 때와 뷰티샵 이런 걸 팔 때의 퍼포먼스를 보면 아무튼 저희 내부에서는 이분들이 분명히 방향이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멍청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근데 빅딜을 그렇게 계속 가져다가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계속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카테고리나 아니면 소비자를 타겟팅한 사업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아마 데일리픽일 것 같고요. 데일리픽은 이제 어쨌건 그 식음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 어느 정도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응도 잘하고 있고 워낙 좀 그쪽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계신 회사라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애기 어머니들을 타겟팅한 그런 서비스들도 생긴 것 같고 그래서 특정한 그 카테고리나 소비자의 타겟팅한 서비스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저녁 7시 이후에 술 문화에 대한 사이트도 2개인가 생겼던 것 같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저희 유저스퀘어의 구성원들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초기에 술을 참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사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안 사더라고요. 어느 사업자는 아마 술을 주류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이건 이 세 가지 사업자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새로 이제 준비하시거나
기사 보면 110개가 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너희 같은 회사가 200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계속 아무튼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많이 하시는 것 같냐면 소셜 커머스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솔루션을 판매하는 업체가 계시더라고요. 그걸 사서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후발로 늦게 들어왔으니까 뭐 여기도 광고하고 뭐 제일 많이 주는 게 아이패드, 갤럭시 탭 몇 명 응모하면 뭐 몇 분께 이거 드립니다.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좀 쓰는 방식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에즈이즈 플레이어는 이렇게 셋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한 플레이어는 이렇게 셋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는 그렇게 자꾸 영세한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트위폰 같은 유저 스퀘어 같은 회사가 생각하는 차별화는 뭐냐? 너희는 뭘로 차별화할 거냐?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다 모든 소셜 커머스 사업자는 딜이 좋으면 무조건 다 팔린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져오면 이건 100%다 팔린다. 이건 누구한테 갖다 줘도 잘 못 판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티켓몬스터도 케이블 광고, 버스 광고를 하시고, 유메이크 프라이스가 이제 버스 랩핑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광고를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럼 이 브랜드를 인지하고서 살 거냐? 티몬이 팔면 무조건 사고, 뭐 트위폰이 팔면 안 사고, 이렇게 될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차별화해야 되는지는. 그래서 저희의 답, 저는 약간 서비스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라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온라인상에서. 또 하나는 업주에 대한 서비스, 두 가지인 것 같고요. 이걸 누가 더 잘하느냐가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잘 쌓여서 그것이 이제 브랜드, 신뢰받는 브랜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브랜드가 좋은 딜을 가져오게 만들어 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는 느릿느릿 가고 있는 편이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해서 쓴 건데요. 소셜 커머스를 언론에서 보도하기에 뭐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기사는 타이틀을 왜 그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2의 NHN을 꿈꾼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여기 뭐 아까 제가 잠깐 인사한 그 쿠폰모아 대표님도 아마 NHN 출신일 건데 저는 이제 한게임 전략 팀장 출신이고요. 저희 기획이사님은 네이버 검색 기획실장님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NHN이 가야 할 방향하고 저희 유저스퀘어 같은 벤처가 가야 할 방향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뭐 아무튼 그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소셜 커머스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한 게 좀 되게 불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되게 쉽다. 왜냐하면 한 4명이 모여서 디자이너 하나, 영업 둘, 하나는 관리. 이러면 할 수 있지 않냐. 패키지 사면 되니까. 뭐 개발자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요. 예.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그거 곱하기 한 2 정도 생각을 했는데, 서비스를 좀 충실하게 잘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 사실 많이 합니다. 예. 이게 왜냐면, 한 3주, 4주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제휴 영업을 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처음에 좀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너 아는 음식점 사장 좀 대봐. 다 이제 거의가 이런 식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뭐 소개시켜준다고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주쯤 지나면 뭘 하냐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예, 아니면 뭐 파리바게트 기프티콘 뭐 이런 걸 팝니다. 조금 더 지나면 하루에 하나씩 올리던 딜을
뭐 주말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2, 3일에 하나씩 이제 올리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일주일에 2, 3일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던 게 이게 딜이 일주일에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조용히 없어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저 앞에 제가 발표하기 전에 말씀하신 분이 영세한 업체는 좀 신뢰가 안 간다는 약간 그런 점에서는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이 소셜 커머스는 B2C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B2B만 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에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데 정리하는데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돈을 누가 쓰는가가 명확하게 이제 이게 어떤 사업인가를 규명해 주는 걸 건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그런 건데, 트위포는 광고주, 그러니까 업주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저희는 세일즈 플랫폼이 되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일즈 플랫폼으로 가시고 싶으면 뭐 장수가 확보되시면 옥션하고 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업주에게. 저희가 업주에게 얘기하는 건 저희가 뭐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몇 장을 팔아드릴 테니 그럼 손해가 안 나지 않습니까? 라는 설명을 하진 않고요. 돈을 좀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업주분한테. 근데 그 돈을 누구에게 쓰느냐? 그 업주분의 업장에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쓰셔라. 그 할인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업체에게 주는 수수료는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뭐 비싼 스튜디오 실장님들을 모셔다 사진도 찍고 전문적으로 글을 써주는 MD분들을 모셔다가 글을 쓰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상품뿐 아니라 저희 생각은 판매하는 거는 이 업장의 이런 상품이지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비를 저희에게 쓰세요. 그래서 설득을 하면 저희랑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이 B2C와 B2B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정말 대박 사업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대박 사업인지. 근데 굉장히 재미있고 역동적이긴 해요. 근데 대박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의 지향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좀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물건은 그냥 되게 쉽게 가져올 수 있고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주변 분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정리를 한 거니까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를 고객이라고 볼 거냐. 뭐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뭐 어느 시대에나 소비자가 왕인데 누가 그러면은 그 식당에서의 소비자는 돈을 내는 분이라고 할 건데 이 소셜 커머스 시장에 있어서 누가 고객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트위폰 유저스퀘어의 논리대로 하면 소비자도 돈을 쓰고 업주도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론에 보도되는 피해 사례 이런 걸 보면 업주는 다 나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소비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류의 소비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업주분들이 저희랑 얘기를 했던 분들이 그런 뉴스를 보면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걔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되게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 업주분. 왜요? 그러면은 자기 돈 쓰고 자기가 욕먹는 걸 누가 하고 싶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트위폰이나 유저스퀘어가 생각하는 고객은 양쪽 사이드가 다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저희 사이트에서 결제를 해주는 고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소비자에게 드러나지 않게 돈을 써주고 있는 업주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양쪽 다 감사하고 있고요. 근데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냐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판매하고 어느 소셜 커머스 업체가 다 아는 것처럼 2, 3주 첫 주말은 정말 팍 터지니까요. 여기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날은 근데 별일이 없어요. 저희가 가서 있으면. 근데 저희가 없을 때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고객이 전화를 해가지고 불만을 토로하시거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의 글이나 말밖에 없어요. 그걸 확인하고 업주에게 전화를 해요, 저희가.
사장님 이러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업주분이 막 말씀하세요. 억울하다. 그렇지 않다. 너무하지 않냐 소비자가. 그 중간에서 이 객관적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 두 분 양쪽 사이드를 다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잘하는 사업자가 결국은 뭐 양쪽의 신뢰를 다 얻을 테니까요. 그 사업자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되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기에 뭐가 중요하냐. 아까 제가 잠깐 서비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하나씩 상품을 올리잖아요. 주말은 뭐 빨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금토일권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루를 팔지만 실제 쿠폰의 유효기간은 짧으면 뭐 2, 3개월, 길면 6개월 뭐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는 하루를 팔잖아요. 트위프는. 근데 업주는 6개월 동안 이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이렇게 이날 하나 팔고 이날 하나 팔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평균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치면 겹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CS 문의 전화가 뭐 제가 머리가 나쁘고 산술적으로 계산이 잘 안 되는 대략 한 60개쯤 오는 거죠. 종류가. 저 여기서 쿠폰 며칠날 샀는데요. 거기 어떻게 가야 돼요? 고객님 죄송한데 뭐 사셨나요? 모르겠는데요. 고객님 아이디는 어떻게 되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건 이거는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이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소개하는 것과 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중국인 아주머니가 서빙을 해서 불친절하다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한테 그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저희가 이제 어느 부분의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뭘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고객의 그 불편함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 업주의 불편함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업주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희가 트위폰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가서 주말에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주분이 와서 괜히 그릇만 깨지 말고 오지 마. 이래가지고 못 갔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식으로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판매를 하고 제가 서비스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잘 대응할 거냐. 일단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한 2번인가? 한 번은 전체 환불을 해준 적이 있었고요.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또 한 번은 이제 어떤 술집이었는데, 근데 사장님이 영혼이 자유로우세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하는 동안은 문을 계속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셨는데,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내가 문 열고 닫고 내 맘이지. 그래서 다 한 번에 드렸습니다. 그것도 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셜 커머스라는 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게 막 돈이 막 매출이 뭐 누적 얼마가 됐네 이렇게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수수료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 인건비가 적게 드는 비즈니스도 아니기 때문에 대박 사업, 단기적으로 대박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그 다음으로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업체들이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많이 힘들어지는 업체들도 좀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주와 소비자와 양쪽 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는 이제 유저스케어라는 회사고요. 유저스케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저희 기획이사님이 지으셨는데, 포도 유저인데 제가 유주라고 썼네요. 예. 저희는 NHN, 그러니까 기획이사님은 검색 쪽, 저는 게임 쪽, 그 다음에 다음에서 제휴해 주시던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1위 사업자, 뭐 2위 사업자분들이 저희보다는 연령대가 좀 낮으신 것 같아요. 젊으시고 패기 있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저희는 그냥 한국에서만 다 학교를 다녔고요.
인터넷 회사를 한 10년씩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저희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주는 피드백이 뭐였냐면, 아, 늙은 것들이 무슨 벤처냐. 그냥 다니든지. 좋은 회사니까 그냥 다니든지 아니면 통닭집이나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게 복을 받아서 좋은 포털들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털들이 특히 이제 저희가 네이버에 가깝다고 보고 네이버가 잘하는 것들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이버가 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유저스퀘어라는 회사를 만든 거고, 네이버가 어떤 도서관 지향에 정리된 정보를 잘 공유하고 잘 검색시켜 준다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는 제가 이제 한 10년 만에 신대방동에 와본 것 같은데요. 신대방동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방법은 그 근처에 누가 살더라? 그 근처 회사에 누가 다녔더라? 그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죠. 나 여기 혼자 왔는데 오늘 게다가 토요일 낮도 아니고 오전도 아니고 애매한 시간이다. 어디가 혼자 있어야 되냐.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걸 네이버에 물어보면 뭐 지식인도 그렇고 이제 광고들이 달리죠. 신대방동 맛집 뭐 이렇게 치든지 뭐 어떻게 치면 결과들이 나올 건데 되게 그게 좋은 정보인데 뭐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신뢰가 가지 않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셜 커머스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실제 사람들이 물어보고 답하는 정보에 대한 유통을 좀 시켜주는 검색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한 5년 안에는 이걸 못하면 그때는 뭐 통닭집을 하자 그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회사입니다.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대단히 어렵거나 뭐 작은 업체라고 그래서 쟤들은 뭐 포털 출신이 이러니까 뭐 대단한 전략이 있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작은 사업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